고등학교 생활 때부터 계속 내신 세계지리 전교 1등을 하고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세계지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지리 올림피아드까지 나가서 전국 지리 올림피아드 나가서 동상을 탈 수 있었던 저만의 세계지리 공부 방법은 이 한 키워드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스토리로 외워라 라는 건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현 세준의 세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수험생활 동안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부 방법은 사실 사람들마다 적용되는데 좀 많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맞는 것도 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점수 잘 나왔는데 얘는 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얘도 점수 잘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니까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참고 사항으로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 때부터 계속 내신 세계지리 전교 1등을 하고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세계지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지리 올림피아드까지 나가서 전국 지리 올림피아드 나가서 동상을 탈 수 있었던 저만의 세계지리 공부 방법은 이 한 키워드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스토리로 외워라 라는 건데요. 스토리로 외워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뭐 철학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철학적 배경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리 같은 경우에도 저 산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그 뒤에는 원인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산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고 저 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싶으면은 이 산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그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좀 듣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제 행정학과니까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행정학과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행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무 행정이 필요하고, 정책 집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이거를 5개를 어떤 사람은 그냥 외울 수 있어요. 통으로. 뭐야? 딱딱딱딱딱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배운 거에 따르면 행정은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 과정,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세부화하는 과정이라고 전 배웠거든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2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사가 필요하죠. 인사 관리,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가 필요해요. 인사 관리가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재무, 돈 관리가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을 이제 해야 돼. 뭘 해야 돼?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정책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환류를 하고 그 다음 정책이 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과관계와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시면은 정말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이제 간단한 세계지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이, 동쪽 아시아권이 왜 쌀이 주 농작물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니까. 쌀이라는 식물이 무슨 식물인데? 물을 많이 필요하는 식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다면 열대 우림 기후에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잘 오잖아.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원인. 왜 열대 우림 기후에서는 변호사가 되지 않는가? 그 원인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거기는. 진짜 비가 엄청 하루 종일 계속 오니까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비에 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토양이 척박해져요. 토양에 영양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토양이 비가 물에 많이 닿으니까 산성화가 되고 빨갛게 돼요. 그래서 열대우림교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그런 토양들은 빨간색으로 발견이 돼요. 산성화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척박함, 영양가가 없는 그런 토양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다 불을 질러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런 농업을 하는 이동식 화전농업이
열대우림 위에서는 발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한 곳에 멈추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이해를 하고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를 해서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세계지리가 명확한 학문이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취지의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세계지리를 수능으로 보시겠다 혹은 내신을 대비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세계 지도를 외울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저희 집에 있는 세계 지도인데, 저는 이제 세계지리 공부를 할 때 이거든 혹은 이제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가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 유엔하고 피파에, 그러니까 유엔은 뭐 200개국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피파에 가입된 국가도 뭐 200개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건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 이거를 다 외워야지라는 그런 강박감을 가지지 말고 그냥 이 나라 옆에 이런 나라가 있네. 되게 이름이 특이한 이런 나라도 있네.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단 이름에 대해서 먼저 친숙해지세요. 나라 이름에. 아니 뭐 세이셸, 뭐 말리, 상토메 프린시페 이런 나라들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도에 대해서 많이 친해지는 게 좋아요. 지도와 친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친해지셨으면은, 그러니까 나라 이름과 좀 친숙해졌으면은 위치 관계를 통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일본 옆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옆에 중국, 중국 옆에 인도, 인도 옆에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러시아 아래 몽골, 몽골 왼쪽 위에 카자흐스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숙한 국가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얘는 어디 있고 얘는 어디 있고 얘는 어디 있고 하면은 아마 머릿속에 잘 그려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첫 번째로 지리라는 과목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학문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나눠서 외우지 말고 한꺼번에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해하고 외워라 라는 그런 메시지 하나와, 두 번째로 세계지도는 무조건 다 외워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위도와 경도까지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이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주요 국가들, 미국, 이집트, 인도, 대한민국 이런 주요 국가들의 위도 경도까지 알고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그런 공부, 학업에 대한 열정을 저는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